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외신에 대한 얘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한남동에서 드디어 나갔습니다. 정말 좀 찌질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 하여튼 뭐 마지막까지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가 나갔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나가는 놈이 그 입구에서 쇼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한남대교하고 뭐 한남동 주변 일대가 완전히 뭐 교통 지옥이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 얘기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뵈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실은 새벽형 인간이라 네. 10시면 너무 그렇게 졸려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좀 너무 죄송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요즘 기쁜 날이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이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면서 조기 대선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네, 오늘 꼭 이제 라이브로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고 계셨더라고요. 제 라이브인지 녹화인지 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게요. 표시가 돼요. 저 마이크 지금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조금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좀 네. 크게 얘기할까요? 네. 네. 베리님께서 이경TV 구독해주세요. 네. 라고 하셨고요. 최인숙님께서는 예우를 왜 해주냐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마음에 안 열받았어. 들어요. 근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법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뭐 다 좋은데 네. 박근혜도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박근혜도 나갈 때 조용히 나갔어요. 아무리 지지자들이 몰려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한남동 거기가 상당히 좀 많이 막히는 데입니다. 오후 아시다시피. 5시 근데. 오후 5시면 정말 아유,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딱 했을 때 혼자 그냥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아. 역시 마지막까지 그러냐. 마지막까지 추태였어요. 네. 근데 손을 또 왜 이렇게 창문 열고 뭐 퍼레이드 가요? 왜 이렇게 창문 열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대요? 글쎄, 저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간은 허세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분 좋은 거죠. 동네 바보 네. 형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있으니까 우와 사람 많다 에헤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냥 그 인간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공격하고 죽이고 나중에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단세포 생물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윤석열을 볼 때마다 저거 단세포 생물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참. 왜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네. 그때도 아마 산불인가 수해인가 났을 때인데 네네. 그 재난을 입은 현장에 가가지고 네. 떡 한다는 얘기가 여기는 보리밥집이네 메뉴가 뭔가요? 뭐. 그쵸, 맞아요. 예, 그때 그 가게 주인께서는 좀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애절하게 두 얘기하는데 사람이 딱 앵글에 잡혀 있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힘들어 하시는데 갑자기 뒤로 가죠. 그래서 여기 메뉴가 뭔가 제정신이 아니죠. 참 그래서 참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 한남동을 떠나는 모습, 관저를 네. 떠나는 모습을 아마 다른 나라 언론들, 외신들도 다 봤을 것 언론에서 같아요.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윤석열이 관저를 떠나는 모습을 보도하는 것을 찾기가 조금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통신사, 이렇게 로이터나 그런 통신사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많은 언론이 그러니까 그전에 윤석열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보도량이 4월 4일로 끊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한테 관심 없어. 관심도 없어요. 얘는 끝났어. 네. BBC에서는 시리즈로 막 윤석열에 대해서 막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BBC는 야. 보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통신사는 하지요. 네. 뭐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AP통신 이런 데는 했지만 다른 데는 윤석열 관심 없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BBC가 특히 이제 그 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시리즈로 막 이렇게 정말 시리즈로
조목조목 비판하는 기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이번에 이재명 기사를 쓰는 건가 싶었고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BBC는 좀 서운해 BBC에 이재명 기사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외신에서는 윤석열을 이제 보냈네. 네, 진짜 관심 없어요. 예. 그냥 확 도려내서 그냥 존재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하더라고요. 통신 몇 개 빼고는. 모닝 컨설트 쪽에서 얘기가 들어온 게 있는데 네. 더 이상 윤석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 국가의 이제 그 전 세계 리더들에 대한 그 여론조사인데 윤석열은 리더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BBC뿐만 아니고 르몽드와 프랑스 24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로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열심히 이제 프랑스 언론도 이제 다른 것 중에서 이제 르몽드와 프랑스 24 제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찾아봤는데 아 프랑스 언론 실망이야. 이제는 보도 없어. 실망이야. 자,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론 보도량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많이 늘고 있고 네. 21년과 비교를 굳이 하자면 아하, 제가 이제 3년 전. 그 뒤에 하겠지만 21년도 이제 대선 후보 때 당시에 보도를 하자면 이제 소년공 노동자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 르몽드라 프랑스 24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AP 통신에서는 매버릭이라고 해서 개성 강한 이단아 이 키워드를 좀 얘기했었어요. 그게 2021년 1년도. 예, 지난번 1년도. 대선 때. 네, 네. 그리고 소년공 사고 경험이라든지 인권 변호사 활동도 다루기는 했습니다. 21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보도는 그런 보도가 싹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21년도 다시 한번 로이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둔 아웃사이더라는 키워드가 좀 들어갔었어요. 로이터에는. 그러니까 AP통신, 로이터통신 두 개 다 통신이잖아요. 그건 네. 다른 언론에서 많이 받아가고 이걸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이터에서 그나마 코로나 때 대응과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외신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것은 좀 더 차분하고 무거워졌어요. 이재명의 이미지가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차분하고 진중하면서도 부드러워졌잖아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그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영상을 보고 느끼는 그 이미지를 외신에서도 그걸 굳이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외신이 내는 메시지가 이재명이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서 차분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외신이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딱 선점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언론사였던가요? 그 윤석열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얘는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라고 뭐 하셨다고 그러던데 이번에도 네. 비슷한 보도들이 나왔다죠? 그렇죠. 로이터도 그러고요. 로이터도 네, 그러고. 로이터도 그러고, UPI도 마찬가지. 통신사, 지금 오늘은 제가 통신사 위주로 했는데요.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랍권 뉴스로 잘 알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네. 한국의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이 대권 레이스를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요, 그 밑에 좀 작은 글씨인데 좀 보이실 겁니다. 저거, frontrunner in opinion polls. 그러니까, promise to resuscitate the economy.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요, 여론조사 선두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frontrunner니까요. 네. 여론조사 선두주자인 그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굳이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Promise to resuscitate the economy after political turmoil if he wins the June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네. 경제 정책 어떤 경제 정책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약속했다. 지금 외신에서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이제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이게 경제 정책, 경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갖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었고요. 불평등 해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불평등 해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 촉진을 약속했다라는 점을 좀 집중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브타이틀에도 정치 혼란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굳이 서브타이틀에 딱 넣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제 정책도 좀 그쪽으로 기울지 않았느냐. 전체적인 시각이 다 그랬어요. 맞아요. 선입견 같은 거였는데, 선입견을 깨,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좀 그런 게 있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의 경제 정책,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재명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외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그러니까 보수 비평가들은 이제 거기 이제 그 내용 기사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문단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 두 문단의 첫 문단은 그건입니다. 보수 비평가들은 야당이 집권을 하면은 여기 보면요. undermine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이 훼손된다. 보수 비평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and threaten improve tie with Japan. 그러니까 동맹과의 그 improve tie 그러니까 관계 개선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일본과.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은 훼손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보수 비평가들은 평가하고 있지만 but이라고 하잖아. but proposed 그러니까 이것은 실용적인 외교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제안했어.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programmatic approach to diplomacy인데 실용적인 외교 접근 방식을 모든 외신에서 이걸 다 집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와 그러니까 외교에 매우 집중하는데 그냥 외교가 아니고 실용적인 외교에 매우 집중을 합니다. 네, pragmatic approach to diplomacy. 네. 예, 한국 사람들은 제 발음을 더 이해하기 쉬워하더라고요. Pragmatic approach to diplomacy. 그게 맞는 발음이고, 네. 제 발음은 딱딱 부러지는. 저도 그렇게 할게요. Pragmatic approach to diplomacy. 굳이 이렇게. 그러실 이유는 없죠. 네, 아무튼 알자지라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중심을 두고 보도하고 그리고 이제 있네요. 그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여기를 좀 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이재명이 이렇게 그 직접 말한 거예요. Realistically speaking,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주세요. 이거는 The South Korea and U.S. alliance is important.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요. And South Korea and U.S. United States Japan cooperation is important. 그러니까 한미의 협력도 중요하다. 그래,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그렇고 한미의 협력도 중요하다. 중요하긴 중요하죠. 네, 그렇게 이재명이 직접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을 굳이 여기다 넣은 거예요. 외교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맨 마지막에 Lee said 전에 top priority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알자지라 이 방송이 알자지라 방송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재명에 대해서 참 분석을 많이 해서 저는 이렇게 딱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의 외교와 이재명의 경제에 대해서 엄청 기대한 듯한 뉘앙스로 지금 기사를 쓴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알자지라 방송은 그 아랍 쪽 방송이잖아요. 네. 사실 그 알자지라 방송이 시작된 것이 그 아랍의 어떤 부호가 너무 그 세계 언론 나오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편향, 미국 편향이더라. 기분 나빠서 더 안 되겠어. 야, 내가 하나 언론사 만들고 말지라고 해서 시작한 방송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제 장 기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랬어. 와, 선배님 엄청 유식하십니다. 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역사나 세계사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너무 무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식까지야.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선배 방송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장영진 기자님 방송에서만 하지 마시고,
정권이 교체되면은 저는 꼭 그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데서 꼭 방송을 하나 하셨으면은 많은 분들이 더 훨씬 좋아할 좀 알찬 방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유식하세요. 정말 유식하세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세계사나 역사 얘기하실 때 보면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알자지라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극우 그 집단들이 이스라엘 길을 들고 시위하는 걸 보고 엄청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다라는 표정인 거죠. 그러겠구나. 진짜 예. 그러겠네요. 터키 같은 데는 우리나라를 형제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쵸. 맞아요. 형제 국가라 대한민국 사람 그러잖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사람이 이스라엘 길을 건들면서 시위를 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역사방 이렇게 세계사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예전에 세계사 쪽에서 기자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뭐죠? 일타 강사 하실 뻔했다면서 그 추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네, 오라고 좀 네. 옛날에 그러니까요. 학원 선생님을 한 적이 있는데 학원이라고 해서 작은 학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일타 강사급 그런 데잖아요. 그 당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이 하나 여유. 있었어요. 그 당시 대치도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네요. 근데 정말로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 다방면으로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있어서 아마 좀 많이 저기 놀랐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대치동 대일학원 혹시 기억하세요? 오. 거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사적으로 대하다 보면 제가 너무 무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래 좀 그런데 저 이경도 응원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자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다음 기사가 로이터 기사예요. 네, 로이터 기사인데요. 로이터도 이제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덴셜 프론트 러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 프론트 러너라는 걸 계속 써요. 이재명 enter leadership race, 그러니까 한국의 대선 주자, 네. 선두주자, 대선 있죠. 선두주자 이재명 리더십 경선의 돌입, 이것이 로이터의 이제 타이틀인데 거기 보면은 서머리라고 해서 로이터 쭉 안 하고 서머리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은 로이터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머리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제목은 이재명 한국의 그 대선 선두주자인 그렇죠. 이재명이 이제 대선 네. 레이스를 시작했다. 뭐 알자지라 얘기가 거의 엇비슷한데 다 비슷해요. 프론트 러너, 프론트러너. 아니 뭐 선두주자. 사실상 뭐 이쯤 되면은 뭐 대선 당상 이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서머리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서머리에서 보면은 잠시만 좀 자꾸 더 옆으로 가서 네. 네. 저기 여기 보시면 있네요. 되고, 예. 리 pledges address economy inequality and growth.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경제적 불평등 해소, 성장 달성 약속. 네. 그러니까 성장을 통해서 불공정한 경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약속했다. 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되겠죠. 여기에는 여기 이제 그 서머리는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inequality and growth잖아요. 근데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경제적 양극화다. 이재명 이 얘기를 그렇죠. 지난 대선에도 했어요. 네. 이 좋은 얘기를 이재명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대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지난 대선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매우 많이 강조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소년공이라는 둥, 아웃사이더라는 둥 이런 쪽이 중심이 됐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사법 얘기도 좀 나오고 사법 리스크, 그랬었죠. 네. 그놈의 사법 리스크. 사실상 이게 검찰 리스크인데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었던 건데 그게 참 왜곡돼서 외국 언론들에서 비춰졌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제 외국 언론들이 바라보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인 경제 양극화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이재명의 그 워딩에 매우 집중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쭉 또 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 키워드로도 딱 잡아서 위에다 올려놨고요. 자, 이제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서머리 맨 마지막에 보면 ex ruling party leader
Hans joins growing field라고 했습니다. 이거 X 룰링이면은 전 구여권 이렇게 우리식 표현을 하면 구여권이에요. 맞아. 전 야당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한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여당 아니야. 구여당, 옛날 여당. 네, 맞아요. 옛날 여당 한동훈도 뭐 레이스에 합류했다. 레이스에 합류했어. 근데 여기 이거 먼저 해주셨으니까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네. 한동훈 되게 그러니까 잠깐 웃겨서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등 후보도 합류했다는 것을 언급을 해줍니다. 이들의 이름을 언급을 해줘요. 이름을 언급해 주죠. 그리고 더 많은 유망주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재명을 별개로 나머지 나머지 주자들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자릿수 지지를 받는다. 이거를 굳이 거기다 내용해놨어요. 한동훈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디 여론조사하는지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갤럽 조사를 해보면요, 김문수 빼고 나머지는 한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언론에서 지금 외신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도 포함해서 마치 한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끔 김문수는 뭐 10몇 %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만 독보적이고 나머지는 다 난장이들이야. 이재명과 1급 난장이 뭐 이쯤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유망주들이 있겠다만 이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한 자리다. 얘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로이터에서 근데 로이터에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언론사에서 이걸 다 그대로 쓰잖아요. 네. 로이터 통신에서 굳이 이렇게 했다. 이 로이터의 얘기가 로이터의 보도가 요즘에 해외 언론에서 주로 많이 많이 받더라고요. 네. AP도 많이 봅니다만 로이터의 보도를 다른 외국 언론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1급 난장이 뭐 지금 대선 레이스는 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근데 저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X 룰링 파티. 거기 그렇게 나 저기 확 꽂혔어. 여당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옛날 여당 이제 그렇죠. 끝난 여당.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제 여당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우리 좀 정말 탄핵 이후로는 되게 기분이 좋죠. 네. 아니 윤석열 제가 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윤석열이 탄핵단 당일에 저녁 10시가 넘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근데 여성이에요. 추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요. 전화 갑자기 그랬더니 네.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평소 같으면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리고 끊을 텐데 그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당일날 저녁 10시거든요. 많이 추우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죠. 제가 그랬어요. 많이 추우세요? 따뜻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잘못 건 걸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급하게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한 5분 있다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땡땡땡 방송에서 자주 뵙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경 번호를 알고 있었네. 제가 번호를 공개해서 번호만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부터 제가 지금 계속 업된 상태로 기분이 매일 좋다는 거죠. 네.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고. 좋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은 좋은데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계속 몸살기가 있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세요. 몸살기 계속 있으세요. 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이렇게 외신 보도 보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좀 한결 나아집니다. X 룰링 파티. 네. 좋다. 또 우리 혹시 서머리 두 번째로 제가 좀 추가해서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한미일과의 실용적 외교를 강조했다. emphasize 강조했다. 네. 이 얘기를 여기 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거는 로이터에서는 주요 안보 동맹국이 미국 수출에 경제 의존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한번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협상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 뉘앙스를 전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는 미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좀 넣고요. 이재명이 좋은 거에 대해서 막 계속 풀어요.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 이재명이 맞아요. 이재명이 관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재명이 실용적인 외교를 강조한 것을 밑에다 싹 풉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사를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은
지금 트럼프하고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뭐 외교도 그렇고 관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재명이면 풀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그런 받을 수 분위기로 있게끔. 이렇게 네. 왜 기자들이 굳이 그런 순서를 바꿈으로써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행간에 깔아 놓는다라고 얘기를 그런 하잖아요. 느낌입니다. 예. 네. 행간에 깔아 넣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겠는데 요즘 외신 보면은 기분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왜 이렇게 쓰지 못하나? 이걸 꼭 굳이 외국 언론까지 봐야 하는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 신뢰도가 전 세계 꼴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앙골라 이런 나라보다 못하더라고요. 앙골라. 아 진짜 이건 모르겠다. 쪽팔림이지 쪽팔림. 앙골라까지 나왔어요. 네. 네. 자 다음 보도 한번 볼까요? 이건 어딘가요? UPI도 UPI 통신요. 네, UPI가 이제 미국 통신사, 국제합동통신이요. 네. 미국 통신사고요. 지금은 조금 좀 작아지긴 했는데 로이터라든지 뭐 AP와 어깨를 거의 똑같이 견줄 정도의 그렇죠. 4대 통신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뭐 네. 로이터, AP, AFP, 그다음에 그 방금 말씀하신 UPI 이렇게 네네. 세 군데, 네 군데가 4대 통신사라고 하죠.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뭐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언론사입니다. 그럼요. 이거 통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통신사를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당일이니까 통신에서 이걸 보도를 하고 아마 외신이 다음 주 정도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여기도 보면은 사진 좋죠. 사진. 예, 약간 잘생기긴 나오진 않았지만 되게 무게감 있게 나오지 그렇죠. 않았어요. 예. 네. 저는 이 사진이 각별히 더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이 올라가 있는 이렇게 이런 터틀넥을 많이 입는데 제가 입은 거랑 되게 비슷해. 왜? 방송 안 하시려고요? 왜? 아니 뭐가 딴 게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장 기자님께서 이걸 자주 입으시는데 솔직히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여기 여유가 있잖아요. 왜 비슷하다고 우기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목이 좀 더 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무튼 잘 난리 났어 지금 댓글창에 지금 크크크크. 아니 지금 불편해 보이세요. 턱에서 바로 어깨에 온 느낌. 이경 왜 그래? 제가 한 번 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후배로서 말씀 못 드렸고요. 내쫓아버리고 싶어. 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안 돼 이거. 죄송합니다. 바꾸고. 마이크 소리 나요. 아무튼 저 한 번 더 잡으세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죄송합니다. 난 갈게요. UPI 그거 이제 제목부터 갈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너무 웃죠. 어떻게 정신 차려야지. 네. 이경한테 한 방 세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근데 아무튼 저 사진은 저는 나 좀 팔 진짜. 목을 이렇게 좀 빼보세요. 목을 이렇게 좀 빼보세요. 나 진짜. UPI 얘기할 거 많아요. 좀 잠깐만요. 진행을 지금 하시자고요. 댓글장 난리 났어. 어떻게 UPI 많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들 내가 뭘 괜한 얘기 하긴 했다. 저 어떡해. 정신 차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갈게요. 다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대신에 죄송합니다. 배 아프다는 분이 계세요. 예, 민지잼님께서 배 아파요라고 하셨고, 갈게요. 웃겨요. 안 볼게요. 목절 부절부터 아우네 미치겠어. 저기 장영지 기자님 UPI 좀 띄워주세요.
네, 네, 네. 네, 본론 들어갈게요. 예, 네, UPI 네. 통신, 네,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South Korean opposition leader 이재명 announces presidential bid. 그러니까 대선 출마해서 출마 의지를 이제 그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예요. 근데 following Yoon's ouster. 그러니까 ouster가 파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좋은 게 이 ouster가 파면도 있지만 추출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 추출. 추출. 네. 그러니까 추출은 뭐냐? 뽑아서 내서 버리는 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쫓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한자어로 파면이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외신을 이 영어로 보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느끼냐면 윤석열을 뽑아 갖다 버린 걸로 그런 이미지 연상을 하는 겁니다. 내쫓았다 이런 취지군요. 추출,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우스터를 이 타이틀에 넣은 거에 대해서 UPI 땡큐 매우 감사합니다. UPI. 그런데 49.5%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았다. 다양한 가상 1대1에서 이재명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로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아주 차이가 많이 나서 승리를 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네. 나온 거는 뭐 가상 대결을 해보면 그 누구랑 대결하더라도 40% 이상 그리고 표 차이로 하자면은 10에서 15% 이상 네. 차이를 내서 이기는 걸로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이터는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다라고 굳이 얘기하고 UPI에서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큰 1대1 대결에서 결정적인 차이로 아주 승리를 한다는 걸 굳이 얘기를 하고요. 네.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 국익 우선,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네요. 네, 다시 예. 한번 강조를 해주는데 국익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기대를 좀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UPI는 그 성남시장, 그러니까 서울의 위성 도시인 성남시장부터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그러면서 진보적인 선동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렇죠. 뭐 진보적인 선동가이긴 했죠. 네, 근데 이제 네. 선동가가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선동가인 거지 어떤 진보적인 리더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네,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뭐 연설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이건 이제 번역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야심찬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수 있었던 강경한 포퓰리스트로 명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일 때 사람을 위한 아주 좋은 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을 했다라는 것을 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적인 정치인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민이라든지 그 이제 성남시 시민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으로 느껴지게끔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을 시범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아, 이게 사실 기본소득까지. 네, 오, 이거를 UPI 통신에서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미국 통신이거든요. 오. 네, 이렇게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시험을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경기도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시민들에게 이것을 확대했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그 역동적인 네, 네. 그 복지 정책을 진행을 해왔다. 이거를 아, 그러면서 그걸 이제 청년 소득. 근데 이게 청년 소득이라는 게 사실 그 외국에서는 그 교수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번 제기된 적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실행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실행을 해서 효과가 잘 나온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적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으로 실시한 정책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실험 데이터였던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지, 이거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아마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 기억하실 거예요. 영국의 복지 제도를 뭐라고 하는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람이 사실은 처칠이에요. 근데 그 얘기 그러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국 병이 시작됐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뭐 이 영국의 복지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한 5, 60년 뒤에 역사책에는 이재명의 청년 소득이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세계사 교과서에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 정말로 저는 이거 아시는 정말 학자들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뿐인데 당일날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신에서 다뤄준 걸 보고 이제는 정말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외신에서도 좀 다뤄주겠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혹시라도 지저분하게 분당질을 한다면은 외신을 많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좀 다르게 보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좀 기대에 차서 오늘 기사 보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사람의 정책이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뭐 외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그렇고 계속 사법 리스크 이런 운운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래서 우리가 검찰을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악이 국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한국의 검사들 그렇게 싫어한대잖아. 트럼프가 한국의 검사들을요? 네. 오. 사실 바이든이 네. 트럼프를 잡으려고 살해 연구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를 살해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검사들이 한국의 검사들처럼 그렇게 네, 수사하는 그래가지고 거. 당시 이재명을 괴롭히고 이재명을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서 결국 떨어지게끔 만들었던 게 검사 아니냐.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0.7% 차이였으니까 뒤집어졌을 거 아니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그 큰 나라에서 대선을 하지만 표 차이는 정말 얼마 안 나요. 그렇죠. 예, 1% 이내로 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써볼 만한 사례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근데 그거를 뭐 트럼프는 몰랐겠어? 당연히 알지. 아니까 한국의 검사들 이놈의 새끼들 이랬던 거죠. 그 대표자가 사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유. 그거는 태극기 들은 몇몇 사람들과 국민의 그러니까 억지 주장 부리는 얼마나 한심하냐는 거죠. 네, 그런 분입하 사람들이 못하는 했던 거죠. 네네. 자, 다음 기사도 한번 보죠. 다음 워싱턴 포스트도 이제 타이틀만 좀 저기 워싱턴 포스트 맞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네요. 워싱턴 포스트는 좀 이렇게 좀 사진이 좀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참 그런데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에서 나왔던 기사를 그대로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도 Yoon's following Yoon's ouster 이것도 또 그대로 써줬단 말이죠. 그래서 참 좋은 기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력 후보로 여기서 밑에 이제 그 서브 타이틀 보시면은 한국 야당 대표 이재명은 그 계엄령 강행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지난주 파면이 되면서 치러지게 된 대선 보궐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그렇죠. 네. 널리. 그냥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니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널리 평가받고 널리 있다. 평가받고 있다. 네. 사실상 뭐 차기는 이재명이야라고 공인된 상태다. 뭐 이런 취지.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경제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그것을 통해 깊이 갈라진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그 갈라진 이유 자체가 경제적인 그렇죠. 불평등. 불평등.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6.25 지나고 나서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그때는 다 힘들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힘든 사람 너무 힘들고 또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쓰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국익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에 찬 또 워싱턴 포스트도 기대에 찬 기사를 했습니다. 확실히 몇 년 전 지난 대선과에 비하면 다르죠. 보도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렇죠. 이재명의 메시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에 차서 기사를 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너무 이재명만 얘기해서 윤석열 보도를 또 어떻게 했는지 네, 몇 로이터의 개만 윤석열 가져왔습니다. 보도. 네. 오늘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리브 오피셜 레지던스라고 네,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leave official
레지던스인데 관저를 떠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사형이나 그 종신형이 여기에 이 내용에 굳이 여기에 넣어요.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로이터도 나오고 다른 통신도 나왔다 말씀드린 게 굳이 여기에 다 넣었는데 이 기사 내용 되게 이상했어요. 느낌이 윤석열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파면된 자동차 행렬에 나온 지지자들이 막 나온다. 그리고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빨간색 야구 모자를 윤석열한테 어떤 지지자가 줬다. 이런 것을 되게 상세하게 나열을 계속 해줍니다. 되게 뭐 엄청 좋게 처음에는. 그리고 윤 씨 아내 그리고 1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들이 서울 아파트로 돌아온다. 이것도 굳이 반려동물들을 이제 10마리 넘는 걸 굳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미화시키면서 보도를 쭉 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전환을 해요. 끝머리에서. 여전히 반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갑자기.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막 이렇게 퍼레이드하고 막 이거 하더니 끝에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여전히 반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란한 주도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시에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진다. 이걸 굳이 여기 넣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오늘 마지막 날을 보냈는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었고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무슨 좋은 얘기를 들었고 뭐 무슨 행사를 했고 막 좋게 나열해 놓고 그런데 오늘이 얘의 마지막 날이었어. 그게 정말로 3분의 1도 아니고 한 진짜 5분의 4 정도의 거기 정말로 그 끝머리에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진다. 활용점정이네 완전히. 그렇게 갑자기 해놔요. 왜냐면 제가 이거 로이터를 읽으면서 이 로이터 뭐야? 왜 이래? 윤석열한테 돈 먹었어? 할 정도로 쭉쭉 읽어가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정말 끝에는 뭔지 알아요? 이재명이 여론조사 선두에 있다. 김문수 장관이 1위지만 9%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김문수 장관이 1위지만 9%다. 그리고 이재명은 37%이기 때문에 김문수가 아주 크게 뒤처져 있다. 이거를 끝 마무리.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뒤통수를 세게 때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좋은 얘기 막 하는 줄 알았더니 맞아요. 막판에 매겼네. 네. 막판에 매기려고 앞쪽에 그렇게 쭉 이렇게 사신도 어마어마하게 떡밥을 깔았군요. 네네네. 그래서 뭐 상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까 저한테 말씀해주신 보도 가운데 포린 폴리시 보도도 있었어요? 네, 포린 폴리시가 이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거기 이제 그 보도도 보여드리면은 Yoon's foreign policy falls short of 그러니까 global pivotal state vision.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fall short of 미치지 못했다. 이것이 외신에서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포린 폴리시가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외교 전문 잡지잖아요. 국제 정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입장에서 보면 야 윤석열 외교 정책은 엉터리였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저 이미지 실제로 이제 이거 지면으로 좀 나왔나 봐요. 저는 이제 지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 사이트 보면 꼭 지면으로 나온 것처럼 생긴 거 이렇게 굳이 나왔는데 저기 보면은 윤스티 disappointing foreign policy legacy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외교 정책 유산 하면서 탄핵당한 한국 대통령. 근데 여기 보면요. 모순투성의 기록을 남기다. 네. 모순투성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모순투성의 기록을 남겼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contradictions잖아요. 모순투성이, 모순들. 이 기록을 남겼다. 뭐 솔직히 미국 가가지고 그 뭐 아메리칸 파이 불러놓고 그 얼마 전에는 바이든 뭐 이거 날리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몇 개가 나와요. 근데 설명을 한 것이 그는 윤석열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조를 제공했어. 그리고 개발 원조 확대 등을 얘기를 했어. 그런데 한국의 국제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거꾸로 한국의 위상을
바닥에 했지만 내팽개쳐버렸죠. 핵심 안보 얘기를 또 합니다. 핵심 안보에 대한 그의 행정부의 대응은 종종 신중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부족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토 정상이 우크라이나 원조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핵심 안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거죠. 솔직히 윤석열 외교는 그냥 기분이에요.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즉흥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참 너무 쪽팔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마치 술자리에서 마구 떠들어대는 술주정 같은 그런 맞아요. 외교였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일본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일본보다 군사적 외교적 대응을 이제 일본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훨씬 더 이걸 강조했어요. 일본보다. 그러니까 군사적 외교적 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지만 한국의 지역 안정을 위해 윤석열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의문이야.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한반도는 또 위협해졌다. 네. 아, 속 이것을 시원하다. 굳이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목이 나온 것처럼 윤석열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되게 진짜 아픈 얘기예요. 대부분 수사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말만 수사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했다. 입에 발린 소리만 했지 네.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나 소득은 네. 없었다. 외신이 어떻게 이렇게 전국을 찌를 수가 있나.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원전 뭐 체코 원전 어쩌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결국 체코 원전 지금 이미 날아갔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국내 언론만 보도를 하네요.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체코 원전 날아갔어요. 여러분 꿈 깨세요. 체코 원전, 루마니아 원전, 하다못해 아랍에미리트까지 다 날아갔어. 필요 없. 네. 예, 헛꿈 꾸지 마세요. 폴란드는 아예 이제 생각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윤석열뿐만 아니라 나경원도 마구 떠버리고 있더군요. 아직까지도 나경원 관제에서 윤석열 만났으니까요. 똑같이 해야죠. 그 나경원은 그럴 거면 진작에 그 학교 다닐 때 윤석열하고 좀 친하지. 그때는 그렇게 윤석열 본척만척 아니 되게 싫어할 때 아주 벌레 보듯이 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런 얘기는 들었죠. 나경원이 김건희를 같이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경원이 막 어려웠던 것이 김건희를 무시해서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수준이 안 맞다고 해서 무시해서다. 이런 얘기도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뭐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쫙 펴놓고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내용 정말 좋았는데 아까 진짜 터틀넥 이거 하나로 그냥 좀 그래서 네, 너무, 터틀넥. 너무 죄송하네요. 네, 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아까 네. 거의 뭐 댓글창에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네, 다들 뭐 배가 아프다, 뭐 오늘 사고 났다, 뭐 이경 정신 차려 뭐 나오고 뭐 그만 웃으라고 하고 빵 터져가지고 아주 주체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외신 보도 참 찾아보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되게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국내 언론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국내 언론 정신 차려야죠. 몇 개만 정신 차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죠.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저한테 욕먹은 몇몇 기자들이 또 저한테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어우. 언론에서요? 예, 몇몇 언론사들. 예. 왜 그 장 기자님께 소장을 보낸 거죠? 저한테 주로 많이 씹혔는데 그게 많이 아팠나 보죠. 뭐. 근데 장 기자님은 팩트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냥 카더라 이런 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평가가 기분 나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경향신문 얘기예요. 네. 뭐 유익원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 경향신문에 있을 때 그 경향신문에서 나오는 그 만평을 보고 이걸 만평을 이런 걸 만들어냈냐 이렇게 네.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야 유익원 이 생각은 어떠냐 니는 이런 거 보고 왜 말 안 하고 있냐 요렇게 얘기한 건데 요거 가지고 지 비난했다고. 그게 언제적 얘기면 2022년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에 와가지고 소송 떡 냈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냥 괴롭히겠다는 거지. 힘내십시오. 예.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재판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셔? 제 무슨 제 재판 뜬금없이 힘내십시오. 토털력에 대한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라이브 다음에도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자, 오늘 여기서 하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건가? 이거구나.